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오늘 달력 보시고 다들 한 번쯤은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월 1일 달력도 한 장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1년이 훌딱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패널 네 분께서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여가 생활도 문화 생활은 뭐 더더욱 그렇고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못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쉽게 우리가 접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상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다. 예. 네, 정말 2020년이 참 사연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이제 확 찐자가 돼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올해 진짜 운동을 가려고 해도 또 뭐 헬스장을 가기에도 좀 걱정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거 자체가 잘 안 되니까 좀 살이 찌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그냥 웃어야지 않겠어요? 웃으면 맞습니다. 복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일부러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네. 2020년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그런 웃음과 함께하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어디 가서 또 웃음 책임을 재밌는 데 줄 것인지 갔다 왔나, 오늘은? 지난주에 되게 재밌었다는 네. 평가가 짜잔. 많았는데 방탄! 방탄 아미! 아니, 이거 아미는 방탄소년단 그러면 이 팬클럽 이름이 아미잖아. 그렇죠. 정답 나왔어요. 정답. 뭐요? 일곡동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이홉이라는 멤버가 그 일곡동에 태어났잖아요. 광주 광주 명이 있어요. 이번에 네. 생일이 와가지고 뭐 아미가 모여서 그 일곡동에 파티 열었다. 아닌가? 아니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저는 아까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최대 히트곡 다이너마이트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제조했던 어떤 그런 동네. 폭탄을 제조했던? 자, 그러면 방탄 알미 재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지 그럼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이곳에서 정남 쪽으로 쭉 따라 내려가면 만나는 곳. 여기는 정남진. 장안 정남진 전망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제작진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 전망 좋네요. 예. 재밌다, 멋지죠? 이야. 양식장도 있다. 저 김양식장인가? 풍요로운 등량만 풍경을 구경하는 찰나 따나 보다 저거. 와, 대박이야. 누가 보여? 시야에 갑자기 이상한 게 들어왔는데요. 뭐야, 이거. 무슨 조형물 같은데. 돈 떨어졌나? 돈이 다 된 거예요. 아, 아직 안 보여. 아, 뭐야. 안 보인다니까? 혜연 씨, 이게 오늘 키워드예요. 뭐야. 아, 뭐예요? 나 진짜 500원 다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자세히 보라고. 아, 자세히 이렇게. 아니, 이거 이렇게 갖다 대요. 이게 자세히 보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러분도 자세히 봐주세요. 대체 뭘까요?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리포터 경력 벌써 15년 차예요. 이런 건 너무 쉽지. 딱 봐도 통발인데요. 통발. 통발. 아시죠? 이런 거 물속에 넣어놓은. 네? 잠깐만. 그거일 수도 있는데? 그 주조장에서 막걸리 담을 때 맑은 청주만 이렇게 맞네. 뜨려고 하면. 네? 이거 맞추면 오늘 정답 키워드 이게 오늘 정답인 거야? 진짜로? 저걸 찾아가라 오늘. 일단은 자 끝! 진짜로? 자 일단은 이게 크기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문이 있어요. 아, 여는 게 있다고? 왜? 정답! 집입니다. 아, 문이 있으니까. 요리 보고 철이 봐도 정체는 오리무중. 아유 답답하다 답답해. 야생 동물을 잡는 뭐 어떤 그런 도구인가? 뭘까요? 뭐지? 잠깐만 정답! 이거 원래 이 크기 아닌데 잘 보라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예요? 원래 사이즈 작은 거예요? 원래 커요. 아니 뭐지 이게? 나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 뭐야? 혼자서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어서 장흥 국민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장흥에 있다는 얘기죠, 저게 지금? 네. 엄청 많으세요. 이른 시간인데도 터미널은 북적북적 와, 하더라고요. 근데 터미널 오랜만에 가셨네요. 이 중에 한 분은 네. 아시겠죠? 그런데 다들 모르시는 눈치죠? 장흥에서
볼 수 있는 물건이라던데 웬일인지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한 분도 모르실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 죄송한데 모르시죠? 모르시고. 어떤 분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환장하겠어요. 싸움띠게 싸운 것 아니야? 어떤 거? 싸움띠게. 싸울 때? 싸울 때? 적들 싸움띠게. 적들이 싸울 때 쓰던 물건이다. 어머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이었어요. 어머니 90%. 어머니 어떤 분들이 썼니? 어떤 분들이? 우리나라에 모두 독립운동하신 양반이 있겠지. 독립운동. 어머니 맞추신 것 같아 지금. 자 그러면 여기다 보시고 전쟁 때 독립군들이 썼던 전쟁 무기 이렇게 했어요. 하나 둘 셋. 전쟁 때 독립운동하신 모두 고생하신 양반들이 쓴 물건 같습니다. 독립운동 아니고 어머니. 아니고 말고 독립운동 아니고 옛날에 너무 비슷하게 알고는 계신데. 옛날에 어떤 동학농민운동? 응. 드디어 정답입니다. 일단 맞히기는 했는데 저게 뭘까요,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님의 도움으로 이 물건의 용도를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Let's go, go home. 가자. 시학 씨, 시학 씨, 네? 뭐 다 알았어요. 아니 이거 알아내면 집에 보내준다 했거든요. 아, 그거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누구신데요? 저는 이쪽에서 그 향토사 연구하고 있는 김상찬입니다. 아 네. 아니 그런데 저 지금 퇴근해야 되거든요. 죄송하지만. 퇴근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장태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알고- 동학농민운동 때 썼던 그 전쟁 예, 도구라고 거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집에 가세요. 장태 사용 방법은 전쟁 때 전쟁 때 어떻게 썼다. 어떻게 잘 싸울 때. 잘 싸울 때. 예 서로 싸울 원래 때. 이 장태는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는. 내가 촬영 전부 지켜봤거든. 그랬더니 진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계속 보고 계셨는데 이걸 안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까?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맞네요. 가시죠 그럼 어디 다시 가야 정확히 가서 알려드릴게요. 아 집에 가고 싶은데. 동학농민운동 기념관으로 지금 갑시다. 가세요. 가서 실물 보고. 네 가요. 가시죠. 실물 보고 설명. 자, 해설사 선생님과 결국 갔습니다. 어디냐고요? 장흥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요. 선생님, 근데 동학농민혁명 하면 보통 정읍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장흥에도 이 혁명기념관이 있네요? 이제 우리나라의 동학 전적지가 4군데 있는데 네. 최초로 시작한 정읍의 황토연, 네. 그다음에 장성에 와서 황룡강변에서 치른다 해서 황룡강 전투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동학농민군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주 우금치라는 곳에서 일본군하고 전투를 해가지고 대패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일본군하고 쫓겨 내려오면서 장흥에까지 동학농민군이 들어와요. 아, 최후의 전적지가 장흥이었군요. 네.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석대뜰에서 네.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오늘 또 처음 한 사실입니다. 아,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면 이 물건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실물하고 똑같은 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저걸 어떻게 사용했을지 네. 정말 궁금하긴 진짜 한데.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전시관엔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전개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특히 탐관오리의 착취에 맞서 봉기한 동학농민군의 활약상을 알리고 인간다운 삶을 꿈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오! 선생님! 이거네요! 있네. 아, 저기서 찍은 사진이구나. 네! 엄청 크네요. 크네요. 엄청 커요. 네. 엄청 크죠? 네.
자, 이 물건의 이름은 장태입니다. 동학농민군이 무기로 사용한 물건인데요. 높이 1.6m, 길이는 5m나 돼요. 이 안쪽에다 볏짚을 가득 이렇게 채워가지고 네. 한 7명, 8명 정도가 이걸 굴리면서 네. 여기서 총도 쏘고 또 저쪽에서 쏜 총을 내가 맞지 않고 네. 그러니까 공격 방어가 다 가능한 무기였던 얘기죠. 그러면 선생님, 이게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볏짚을 채워서 아, 예. 총알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그렇죠. 예. 그런 장비였던 거예요. 볏짚이 없으면 총알이 뚫고 올 수 있으니까. 방탄장갑차. 이 장태, 닭장태에서 차관을 내가지고 이 정도 크기의 그 장태를 만드는 거죠. 원래 장태는요, 들짐승으로부터 병아리를 보호하는 도구였는데요. 당시 장흥 접주였던 이방원이 가정용보다 더 크게 제작해 무기로 사용한 겁니다. 이렇게 야. 장태를 굴리면서 가면 아무리 날아오는 총알도 다 피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동학농민군이 가진 무기라곤 죽창이 대부분이었는데 이 장태 도움으로 총을 든 관군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거죠. 총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네. 그래서 이걸 황룡광 전투에서 이방원 장군이 사용을 해가지고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원 장군의 호가 별명이 장태 장군이에요. 아, 장태 장군 이 아이디어를 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이런 방패를 가지고 나올지 관군이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혀 상상을 못한 얘기죠.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싸운 동학 농민군. 그 위대한 혁명의 한가운데 바로 장태가 있었습니다. 혁명의 깃발이 나부끼고 농민군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적군의 최신식 무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와중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은 자가 있었다. 이름하여 장태 장군! 이야. 저 놈을 쏴라. 도망가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다! 여러분, 기념관에 오시면 이 장태를 꼭 굴려보세요. 아, 저기 체험할 수 있는 저렇게 거구나. 체험. 네. 아이디어가. 예. 장태를 굴리는 체험까지 했는데 이번 주 두루마리닷컴은 동학농민 운동에서 방패 같은 역할을 했던 장태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눅두꽃이라는 드라마에서 네. 저는 저 장태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게 나왔는데 맞아요, 저게 맞아요. 뭐 하는 물건인가 하고 그때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장태 장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장태 장군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조금 더 들어보지 사실 녹두 장군만 알고 있었지 맞아. 장태 장군은 아는 분만 알고 있는 내용이었잖아요. 아니 장흥 보성 쪽 가면 네. 저분은 전설적인 인물로 다 아십니다. 이방원이라는 예. 분인데. 그래서 저분을 장태 장군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또 남도 장군. 예. 어렸을 때부터도 불의를 보면 못 참았다고 그래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고 지식인인데도 맞아요. 네. 그걸 불의를 보고 못 참았죠. 1888년도에 기근이 들어요. 아주 가뭄이. 그러니까 장흥 부사를 찾아가갖고 세금을 면제시켜달라 국민 예, 우리 백성들한테. 그러고 나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전주 가면까지 찾아가요. 그걸 해결하신 분이요. 네. 1891년에 동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접주가 돼요. 장흥 그 남산면에 어삼 접주를 맡아가지고 일익을 1894년도에는 우리 황룡광 있는데 그 전투에서 저 아까 장태를 하셨죠. 이제 네. 처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사용해서. 자기가 개발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걸로 대승을 거두는 거죠. 그래서 저분을 다른 말로는 장태장군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예. 이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농민군 나섰던 분들만 3만여 명이 넘어요. 훌쩍 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또 기억해야 될 분이 그 당시 일본군에 맞서 싸웠던 여성 장군도 있었어요. 이소사 여사라고. 공부 많이 하셨네. 예, 여성 농민군 장군이셨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싸우셨고 또 그분하고 함께 싸웠던 소년 장수가 있었어요.
13살의 나이에 이소사 여사랑 함께 싸우다가 일본군에 잡히신 분이 최동민. 최동린. 네, 장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동학농민군이 패한 다음에 그 회진면에 있는 덕도로 이렇게 숨어들어요. 근데 그 섬 자체가 워낙 작아서 거의 도간에 든 쥐였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짠 나타나서 작은 배로 다 이 인근 섬으로 다 배피를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한 분도 죽는 분이 없었대요. 그분이 또 누구냐? 15세의 뱃사고, 소년 뱃사고 윤성도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셨네. 근데 장흥과 동학농민운동을 조금 결부시켜서 더 내용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은 정말 빙산의 일각만 아, 보시면 그래요? 화면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음.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의 최후 격전장 장흥 석대들이라는 곳인데요. 선생님, 장흥에서의 그 최후의 전적지, 그 석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금치에서 이제 일본군에서 대패를 한 동학농민군이 장흥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어떻게 장흥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경로가? 장흥으로 오게 된 동기가 장흥에 동학에 입도한 사람들이 많다. 그다음에 대접주급 지도자들이 엄청 많다. 지도자급들이 장흥에 네, 있다. 네. 그래서 힘이 되는 쪽으로 여기 장흥으로 들어왔다. 11월 말에 장흥으로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벽사역을 점령을 해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장흥 부성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강진읍성을 또 점령하고, 병마 절도사가 있는 병영성을 또 점령을 합니다. 그러는데 일본군들이 이제 들어와요, 이쪽으로. 일본군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첩보를 알고는 전부 다 다시 장흥의 석대들로 집결을 한 거예요. 다시 집결해갖고 일본군하고 이제 이 석대들에서 대규모 전투를 벌이게 되는 거죠. 우금치 전투에서 지도부를 잃고 흩어졌던 동학농민군은 장흥에서 집결했는데요. 하지만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그들의 꿈은 끝내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농민분들이 희생을 당하셨나요? 기록에는 약 한 50명 정도 기록이 죽었다고 나와요. 네. 그런데 나중에 이두왕 일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3,000명이 훨씬 넘어요. 3,000명이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사람들은 전부 작은 사람도 있지만은 타 지역에. 외지에서 오신 분도 있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참 슬픈 어떤 역사 속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석대들은. 그렇죠. 꺼져가는 동학농민군의 마지막 불꽃이 타오른 최후의 격전장 석대들. 이곳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동학의 정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흥에는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장소가 한 20곳 정도 되는데요. 그중 한 군데를 더 가봤어요. 바로 동학의 후신인 천도교 교당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 지정된 천도교 교당이에요. 천도교 교당? 네. 석대들 전투 이후 조정의 탄압이 심해지자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동학. 1906년 장흥읍에 새로운 교당을 세우고 국가와 민족에 이바지하려는 동학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저희가 동학 하지만 동학 정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는 알지 그렇죠. 못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동학이 어떻게 해서 천도교로 이어지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서쪽에 천주교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서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에 반하는 동양에서는 동학이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동학인데, 거기에 이제 근본이 인내천이에요. 그렇죠. 인내천. 인내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던. 네. 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당시 동학은 민중들이 신문제를 넘어서서 자신의 삶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일깨워준 거죠.
네, 선생님 거의 뭐 130여 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시대에 이 자유 그냥 얻어진 게 아닌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을 기점으로서 그 이후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화운동들이 엄청 여러 번 있었잖아요. 네. 계속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부르짖었고 또 쟁취했었고 또 현재 이루고 있잖아요. 네. 그 자유를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예. 사람이 하늘처럼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사람들. 그들을 기리며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봤다. 1894년쯤엔 돌에도 나무 등걸에도 당신의 얼굴은 전체가 하늘이었다. 하늘. 잠깐 빛났던 당신은 금세 가리워졌지만 꽃들은 해마다 강산을 채웠다. 잠깐 빛났던 당신의 얼굴은 영원의 하늘. 끝나지 않는 우리들의 깊은 가슴이었다. 네. 오늘 두루마리닷컴은 방탄아미라는 키워드로 해서 신동엽 시인의 시로 멋지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장흥 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따랐던 이유가 그 특별한 배경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예. 특히 장흥 같은 데는 곡창 지역이잖아요. 이게는 제일 처음에는 장흥 부사가 수탈을 해요. 상품이었던. 그리고 2차로는 벽사역 찰방이었던 그분이 이제 육품이요, 계급이. 근데 그분이 또 수탈을 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진 병영의 병마 절도사가 또 수탈을 해요. 그런 수탈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동학이 딱 우리 호남에 오면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 섬기는 것을 하늘같이 해라. 나라를 지키면서 백성을 편안한다. 보국 안민. 이런 교훈하고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제 개인적으로 답을 얻었던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뭐 4.19 혁명, 뭐 3.1 운동, 뭐 5.18 혁명 왜 이렇게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많은가. 이게 동학 속에서 이 민주주의 정신이 가득 차 있었구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불의 속에서 동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역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맥을. 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장흥 충렬리에 있는 그 동학 기념탑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면은 1898년도에 정부가 영회당이라고 이 사당을 세워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장흥 부성을 지키면서 그 동학 농민군 상대로 싸우다가 죽었던 뭐 부사 박헌양을 비롯한 96명의 관인들을 모신 위패가 그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상반되어 있는 양쪽 군이 함께 묻혀져 있다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좀 슬픈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양쪽의 역사를 함께 간직한 곳이 장흥이었다는 것을 오늘 또 새삼 알게 됐고 오늘 두루마리닷컴에서는 장태를 매개로 해서 오늘은 장흥과 동학 농민운동